meet you. Yeah, you look nice too. I know it's been a while. Actually, more than a while. 안녕하세요. 배우자 외도 당당하게 말한다. 여풍당당 에피킬라 칙칙 묻지마 간디 입니다. 네, 오늘도 상반기의 봉태일 우리 간디님을 모시고 봉태리예요. 왜 봉태리냐면요, 봉준호가 남들이 못 보는 거를 디테일하게 봐가지고 영화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봉태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일반적인 바람에 대한 일반적인 시각과 달리 엄청 디테일하시잖아요. 좀 디테일하게 좀 네. 분석을 하니까. 네. 예, 어쨌든 오늘도 간디님을 모시고 입을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일단 좋아요와 구독부터 눌러주세요. 네. 오늘 주제는 뭐예요? 자, 오늘 주제는 마약도 못 이기는 바람. 마약 해보셨어요? 이게 안 해봤죠. 무슨 마약을 합니까? 솔직히 말해봐요. 응? 솔직히 말해봐요. 마약을 큰일 날 사람이네. 물뽕 이런 거 많이 하잖아. 제가 안 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네. 마약이랑 도박 이런 건 절대 안 해요, 저는. 다른 건 뭐 그 체질이 하시는데요? 안 맞아. 그러면? 다른 건 뭐 하세요? 뭐 술이나 이런 거 좀 먹지. 아, 담배도 안 펴. 여자는요? 아유, 바람 잡기도 지금 바쁜 사람한테 지금 갑자기 여자 얘기 물어보고. 자꾸 이렇게 이거 저도 직업병이죠. 배가 이거 산으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왜 그 마약도 못 이기는 바람이냐. 마약보다 바람이 더 세요? 바람은 그 끼로 인해서 피운다고 지난 예. 편에서 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렇죠. 이 끼를 토대로 외적 환경인 여자와 결합이 되면 이제 빠져버리는데 마약 중독자나 알코올 중독이나 도박 중독 이런 중독이랑 거의 흡사한 행태를 보여요. 그쵸. 그 왜 그러냐면은 이 뇌가 마비되는 거거든. 바로 이게 일종의 관계 중독인데 그 네네. 미국에도 그 연구 결과가 있어요. 2005년도인가 어느 대학에서 네네. 그 코카인 흡입자랑 관계 중독에 빠진 사람의 뇌를 이렇게 비교했는데 똑같이 나온다고. 뇌를 그 영상을 찍어가지고. 네, 그렇죠. 이게 약간 전두엽이 망가지는 거거든. 네네네. 바람이 나면 그렇기 때문에 바람 난 경우 보면은 남편이 언제부턴가 횡설수설하고 눈빛이 이상해져요. 눈빛이 탁해지면서 오락가락하고 횡설수설하고 안절부절 못해요. 알 수 없는 말을 하고 자꾸 이상하게 될 보여. 제가 다 봤잖아요. 안절부절 못하고. 그러니까 안절부절 못하고. 약간 얼굴이 시커매지고. 그러니까. 살도 쪽쪽 빠져 막. 살도 빠지고. 그게 근데 이쁘게 빠지는 게 아니고 무슨 그 쪽쪽 빠져요. 하여간 몸이 안 좋아 보여. 썩는 거지 뭐. 네, 뭐 좀 썩어요. 좀 이렇게 썩어 눈빛도 보이지. 동태 눈깔이 되고. 동태 눈깔이 되고. 안절부절 못하고 막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그게 왜냐면 이 판단력이 마비돼서 그런 거. 전두엽이 망가졌다 보면 전두엽. 그렇다니까? 그게 거기가 망가지면 그 역할을 하는 게 전두엽이 뭘 하냐면 이제 계획하고 사고를 하고 이렇게 그쵸. 올바르게 이성적 사고. 판단을 내리는 게 전두엽이 하는 역할이거든. 근데 바람이 나고 이러면 전두엽은 마비되고 이게 이제 약간 신경심리학 쪽으로 가는 거. 전두엽은 마비되면서 도파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이 쾌락 중추를 자꾸 자극해가지고 네네. 쾌락만 추구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늘 하는 얘기가 있죠. 그들의 마인드가 어떤 마인드냐면 내일 일은 난 몰라요야. 네. 난 내일이 없어. 그렇더라고요. 근데 하루하루 하루하루 그러면서- 사는 게 그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는 이성적으로 사고를 못 사고를 못 하는 하고 거지. 그저 남탓만 해요. 그렇죠. 배우자 탓을 하잖아요. 네가 그러니까. 이래서 저랬다, 저래서 저랬다. 그러니까. 바람을 바로잡으려고 우리가 나서면 네가 일을 크게 네. 만들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나 하고 아예 정상적인 그렇죠. 사고가 불가능하고 이상해지더라고. 사람이.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그 이상한 짓 하는 게 옛날 일 다 끄집어내가지고 지적질하기 시작한다고. 네. 네가 이렇게 했지 않았냐? 내가 이렇게 한 번도 행복한 적이 없었다는 거. 맞아. 아니 뭐 그전엔 행복하다고 자기 사랑해서 한 결혼이 아니었다. 아니 그리고 아침을 자기가 안 먹겠다 그래가지고 뭐다 아침을 안 내기네. 아침을 안 챙겨줬더니 왜 아침도 안 챙겨주고 너는 왜 그러냐는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 나중에 뭐 있냐. 네. 자기가 아침 안 먹겠다 그러고 안 챙겨준 건데. 그리고 뭐 원래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등 그리고 그 여자와의 관계가 들켜 불륜이 발각됐을 때도 하는 레파토리 그 여자랑 관계없이 원래부터 너랑 나랑 문제다. 그치. 그러니까 이런 레파토리가 나와요. 이게 네네. 뇌가 마비돼서 나오는 거거든. 거기에 의미부여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아내분들이 자꾸 의미부여를 한다고. 그쵸. 진짜 내가 뭔가 잘못했나 봐. 내가 왜 그때 아침을 안 차려줬을까. 그래도 자책을 많이 하세요. 자책을 하고 내가 좀 더 이뻐져야 돼. 그래가지고 자꾸 거듭나려고 그런다고 아내분이. 그래서 이 사람 시키는 대로 그래. 이 사람이 자꾸 지적한 걸 다 고쳐. 살도 빼고 심지어 막. 살도 빼고 뭐 별의별 수술 다 해. 수술 다 해요. 이 수술, 네, 가슴 그렇죠. 수술. 네, 맞아. 그렇죠. 제가 참 입으로 좀 하긴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그런 수술에 돈 많이 쓰신 분들이 많다고.
하지만 자존감도 낮아져 있으니까는 그걸 그러니까. 하면은 내가 좀 여자로서 그러니까. 거듭날 것 같으니까 하시는 거죠. 근데 전혀 차도가 없지. 차도 왜냐면 없을까요? 아내분한테 문제가 있어서 바람난 게 아니라 그냥 그거와 상관없이 상간녀한테 빠져서 중독돼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네네. 근데 자꾸 주변에서 너도 좀 잘해, 너도 좀 꾸며라, 너도 좀 잘해줘봐라. 맞아.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거 해가지고 바람 정리한 사례가 없어요. 거의. 그쵸. 거의 없다고 보면 돼. 그렇게 했는데 만약에 정리했다, 그러면 어쩌다가 픽살이라 정리, 픽살이 난 거야. 우연의 일치. 네, 네. 우연의 일치야, 우연의 일치일 네. 뿐이지. 아내분과 무관한 바람이기 때문에 아내분이 노력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리고 바람이 나면, 정상적 사고를 못 하기 때문에, 네. 예, 바람난 사람을 대화나 설득으로 풀려고 하지 말아라. 그렇지. 예, 그렇게 저는 주장을 하고 싶은 네네. 거고요. 그래서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바람은 애비도 몰라본다. 의미비도 몰라본다. 진짜 못 알아봐요. 네. 그렇더라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바람은 또. 애비도 몰라볼 뿐더러 처자식도 몰라보고. 애도 눈에 안 들어와요, 애도. 그럼요. 특히 여자들. 아니, 애만큼은 끔찍하게 생각, 그렇게 물고 빨고 애 때문에 일찍 퇴근해서 맞아요. 그렇게 막 애들 그렇게 챙기고 그랬던 사람이 바람이 나면 애들도 외면하는 행태를 보인다고. 그 정도로 아니, 이게. 굶어 죽으라고 하는데요, 뭐. 아예 생활비도 안 주고. 그렇죠, 이제 그건 이제 중증으로 간 거지, 이제 네. 중독이. 그렇게 해서 중독된 사람을 어떻게 이걸 고치냐는 얘기예요. 어떻게 그 설득과 대화를 해서 뭐 오히려 격려를 해줘. 중독된 사람 격려하면 더 해. 아, 그렇지. 알코올 중독자는 매일 이제는, 응? 1시간마다 술 마셔. 격려하고 지지해주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중독이기 때문에. 중독자 고치듯이 고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들겨 패야 되네. 두들겨 패도 이제 맞았다고 또 그 여자 만나러 나가 위안받으려고. 아, 맞네. 두드려 패는 건 안 되고. 깜빵에 쳐넣어야 돼.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깜빵에 근데 뭘로 쳐넣냐고. 우리가 뭘로 지금 쳐넣냐. 제가 제안을 하나 하는데 네. 사설 기관을 만들어가지고 바람 수용소. 바람 갱생 감호소. 감호소. 그렇죠. 그런 거 만들어가지고. 이름을 좀 잘지. 감호소 이렇게 좀 있어 보이게 지어야죠. 하나도 안 있어 보여요. 바람 갱생 감호소. 쉼터 뭐 이런 거. 쉼터라고 해야 부드럽게. 거기 가둬놓고 설탕물만 먹여 바늘로 찌르면서. 족쇄 채워놓고 그렇죠. 가둬놓고 정조대 같은 거 있잖아요. 남자들 그 정조대 정조대. 아니, 그거 딱 채워가지고 빤스 철로 된 빤스 딱 채워가지고. 거기 남자 요즘일 때만 열어줘 열쇠로. 내가 열어줄게요 그거는. 아니 그거는 이제 가둬놓지 않았을 경우에 하는 거고. 아 그런 거예요? 거기 남자들끼리 가둬놓으면 괜찮아요. 남자들끼리 하면 어떡해? 안 해, 남자들끼리. 바람 피는 사람은 동성애가 별로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안 해. 그럴 일 없어요. 그러니까. 뭔 얘기야, 되게. 아니, 그리고 괜찮아. 남자들끼리 하는 게. 아, 냅둘까요? 네, 그럼요. 뭐, 냅둬요? 아내 입장에서 크게 질투할 건 없잖아. 아 더럽잖아요. 뭐, 둘이 결혼할 것도 아니고. 내비둡시다. 그렇게 해서 뭐, 에이즈 걸리든 뭐라든. 아우. 그러니까 그냥 가둬놓고 해야 돼요. 그게 정답이야, 사실 그게 정답이라고. 네. 바람은 그렇게 고쳐야 된다고. 왜냐면 알코올 중독이나 게임 중독자들도 어떻게 고치냐면 폐쇄병동에 가둬버려요, 중증으로 가면. 네. 폐쇄병동에 갔다 온 사람들 이렇게 증언 들어오면 딱히 치료 프로그램이 없어요. 알코올 중독 같은 경우도 일단 밥을 일찍 먹인데 그 네. 저녁을 술 생각 안 나게 한 5시 전에 먹여서 네. 수면제 같은 거 그냥 주고 일찍 재우는 거예요. 어우, 그러면 중증인 경우는 들어가면은 그 술을 못 먹으니까 매일 먹던 사람이 못 먹으니까 이제 처음에 미치겠네. 금단 증상이 일어나죠. 그래서 네. 막 난리치고 막 때려 부시고 막 괴력이 나오잖아요. 심지어는 그게 이제 선망이라 그래가지고 막 경련 일으키고 환상 보고 이런데요. 그래서 막 가둬놓는 거거든. 그래도 네. 그 고비만 넘기면 되는 거니까. 왜냐면 금단 증상이라는 건 일정 기간 지나면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네네네. 담배도 마찬가지. 담배 피는 사람도 그치. 하루만 못 피게 해봐. 네. 담배 같은 경우는 정말 마약 정도도 안 되는 정도의 중독인데도 네. 굉장히 강력하거든. 그쵸. 뭐 저는 담배를 안 피지만 이렇게 피는 친구들 보면은 뭐 2시간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 네. 안 되는, 그거 하루 못 피게 하면 막 안절부절 못하고 집중 못하고 막 이럴 거라고. 네. 그런데 바람은 마약보다 더 강한 게 바람인데 이게 관계 중독이니까 네. 대부분 중독은 물질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요. 뭐 마약이나 뭐 알코올 이게 다 물질 가지고 하는 네. 거거든. 그러니까 사람이 중독된 거는 더 중증이란 말이에요. 그 상호작용이 또 있으니까는 더 중증이겠네. 서로 막. 그러니까. 그래서 그 폐쇄병동에 가둬가지고 일정 기간의 금단 증상을 보이더라도 가둬서 그걸 접하지 못하게 강제로 하는 게 네네. 그게 유일한 지금 그 중독자들 치료 프로그램이거든요.
제가 갑자기 뭐가 생각이 났는데 뭔가. 유튜브를 보다가 신천지에 빠진 신천지 얘기해도 되겠지? 아, 신천지에 빠진 아들을 구해낸 그런 거를 봤는데 신천지 이런 이단에서 구출해내는 것도 일단 처음엔 격리를 시키더만요. 그럼요. 일단 집에 방에다 가두고 보는 거야. 못 도망가게. 막 방문을 긁지 막. 그러면 처음에는 막 난리 처절하게. 쓰는 거야. 막 신천지로 빨리 가야 되는 거야. 그렇죠, 미치는데 계속 밥만 요 구멍으로 넣어주면서 그럼 그게 정답이에요. 일단 격리를 시키면은 애가 점점 그게 끼가 빠지는 거지. 그때 가서 대화가 그렇지.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지. 대화하고 야 너 그렇지. 신천지 다니지. 너 그렇지. 거기 이제 가지 마. 이런 식으로 하면 지랄 발광을 떨면서 그러니까. 아예 집을 나가는 집을 거예요. 나가죠. 그래서 이단에서 애를 빼낼 때도 일단 격리부터 시켜야 격리부터 시키는 거예요. 그게 일정 기간 그거를 왜냐면 이게 뇌회로가 자동으로 자꾸 그쪽에 그치. 익숙한 건데 그 익숙한 뇌를 다시 길들여진 거. 다시 이제 정상적인 뇌로 다시 길들여 놔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강제로 행동하는 거예요. 네. 강제로 행동하는 게 우리가 설득으로 안 돼. 우리가 억지로 막 웃으라 그러는 거거든. 웃으라 그러고 억지로 하루에 감사할 거리 만들어서 늘 감사라 그러는 게 그렇게 억지로라도 웃고 감사해 하면은 네네. 뇌회로가 굉장히 활성화돼 가지고 그치. 뭐 세로토닌 같은 좋은 행복 증진해주는 그런 물질들을 신경 전달 물질을 막 배출하는 거거든요. 네네. 강제로 해가지고 끊게 만드는 거라고 사실은. 굉장히 유식하시다. 유식한 게 아니라 아, 굉장히. 13년 동안 발로 뛰면서 체득한 결과인데 네네. 제가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니까 이치가 그거예요. 그럼 이제 발광을 한단 말이에요. 가둬놓으면. 근데 남편은 어떻게 가둬놓냐는 얘기예요. 바람 피는 사람을. 그래서 그걸 어떻게 그렇게 가져오지? 못하기 때문에 유일하게 하는 방법이 남편이랑 대화도 하지 말고 필요한 말만 하고 남편한테 기대하지 마라. 이 사람은 이미 중독된 사람이다. 미친놈이에요. 그렇죠. 미친놈이라고 보지. 미친놈이랑 무슨 말을 섞어요. 그냥 맞아. 말 섞지 말고. 그래서 상간녀를 쳐내란 얘기예요. 상간자가 떨어져 나가주는 거예요. 이 새끼를 못 묶어 놓으니까 그렇죠. 그 중독 물질로부터 분리시키기 그렇죠, 위해서 그렇죠. 중독 물질을 존나게 그렇죠. 아니, 오케이. 삐. 삐. 예. 어쨌든 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여자가 떨어져 나가줘서 금단 증상을 보이다가 돌아오는 게 그게 바람을 고치는 유일한 해법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제가 네. 또 오랜 기간 동안 해보니까 그렇게 했을 때 가장 확률이 높더라. 그렇죠. 근데 이제 가장 걱정하는 대목이 뭐냐면 주변에서도 그렇고 자꾸 그 여자를 친다 그러면 네. 큰일 난다 그런다고. 지금도 가뜩이나 너한테 정 떨어져 하고 저게 난리 치는데 그 여자 치면은 더 게다가 상간녀 소송까지 걸고 그러면 더 난리 친다. 발광한다. 더 붙는다. 너한테 더 정 떨어져 한다. 아니 더 이상 바닥 칠 데도 없어요 지금 이 상태. 맨날 가서 호거 나가서 딴 년이랑 떡 치는데 나한테 더 그러니까. 떨어질 게 뭐가 있어. 그러니까 그건 오히려 이대로 두면은 말기암으로 가듯이 암 환자가 그렇게 더 위험해지는 거고요. 이거는 그렇게 치는 과정 속에서 발광을 하더라도 그걸 금단 증상으로 해야단 말이에요. 발광하다가 돌아오는 거라고. 네네. 근데 발광 과정일 뿐. 그렇죠. 근데 자꾸 그걸 결말로 본단 말이에요. 발광하니까 큰일 났는데 뭐가 큰일 났냐? 특히 시부모들이 그래요. 야 적당히 해라. 그러니까. 막 이러면서 팔이 안으로 굽는 거고 뭐 어쨌든 자기 아들 생각밖에 없으니까 네. 시댁도 결국은. 근데 그 발광을 결말로 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이면을 봐야 되는데 이게 금단 증상인 거거든요. 그쵸. 그 발광을 제가 해보니까 상간녀와의 깊이에 따라서 발광의 기간이 달라지는데 아, 굉장히 깊더라도 6개월 이상은 안 가더라고. 어지간하면. 발광이요? 발광도 솔직히 지도 발광하기 힘들어. 6개월 동안은 그때 발광이 얼마나 힘든데. 6개월 동안 지도 맨날 소리 지르면서 야 이씨 그래 그때 뭐라 그러느냐 그 여자 결국 쳐가지고 그 여자가 질려서 떨어져 나가주잖아요. 네. 그때 나온 레파토리가 있다고. 야 내가 걔랑 끝내도 너랑도 안 산다. 그치. 그랬던 사람 지금 6개월 지나서 안 돌아온 사람 거의 없어요. 그쵸. 해보자는 얘기야. 객기 부리는 거지. 발광 떨면. 그러니까 아니 6개월 동안 온갖 진상짓을 다 하지. 물론 뭐 이혼하자고도 했다고. 왜냐면 그 여자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으니까 걔 붙잡아야 되거든. 걔한테 네. 걔가 이제 통보하고 떠날 거 아닙니까? 이혼하고 오라고. 나 이렇게 시달려서 나 상간녀 소송 맨날 걸리지. 상간녀 소송은 또 반복해서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소송 걸리지. 또 쳐들어오지. 자기 가족들한테 알려나가. 직장도 못 다니게 하지. 이혼하고 오라고 이제 미션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거세게 그 상간녀 쳐낸 직후에는 거세게 이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네. 그 여자 붙잡아야 되니까. 버티면 돼요. 이혼 소송 들어와봤자 기각시키면 돼. 제가 기각시켰잖아. 그러니까 이혼 당할 일이 없다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발광을 하면 좋은 거예요. 발광하는 거를 좋게 해석하시자는 얘기예요. 발광한다는 거는 그 여자가 끝나간다는 얘기거든. 그 발광한다는 거는 아 내가 지금 잘하고 있구나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발광도 이렇게 종류가 있더라고요. 오랜 세월 동안 해보니까. 예전에 이제 저는 이제 상담을 많이 하니까 상담 사례 중에 뭐 남편이 집 나가가지고 발광하니까 차를 끌고 나갔대. 네. 차를 끌고 나가서 저한테 뭐 사진 하나 보여줬어 아내분이. 네. 차 뒷차 트렁크에 그 번개탄 화덕 그런 화덕은 또 어디서 왜 화덕에다 번개탄 딱
거기다 불 켜놓고 그걸 찍어가지고 보낸 거예요. 남편이요? 네, 남편이 집 나가가지고. 아, 나 죽겠다고? 죽는다고. 그동안 고마웠어. 정성스럽네? 애들이랑 정성스러워. 그 화덕도 이쁜 화덕이야. 그래서 디자인. 중문마당에. 네. 화덕의 디자인. 그 참, 신박한 네. 화덕을 이렇게 구해가지고 찍어가지고 보내가지고 아내분이 난리가 난 거야. 애들이랑 잘 살아 그러고 고맙다 그랬대. 상간녀 소송 빨리 취하고 상간녀,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렇게 장문으로 보냈더라고. 저한테 캡처해서 보냈어요. 네네. 큰일 났다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안 죽습니다. 안 죽지. 진짜 죽을 사람은 일단 우울한 단계를 오랜 기간 거칩니다. 그치. 그러다가 조용히 유서 써놓고 나가서 죽습니다. 저렇게 보내고 이러는 건 안 죽습니다. 기다려보세요. 그랬더니 저녁 때 들어왔다고 하더라고. 그날 저녁에? 응. 아, 굉장히 빠르네. 또 두 번째 사례. 자살. 이건 이제 발광이 이제 극에 달할 경우인데, 발광이 극에 달하면 자해를 하더라고. 이게 발광도 종류가 있어요. 네네. 슬픔형이 있어. 슬픔형은 슬픈 노래 들으면서 울고 다니고, 카톡 부사에다가 막. 멍 때리고. 그 이별 노래 막 이별 그거 올려놓고 막. 집에서도 TV 보는데 이게 눈에 초점이 없고. 옛사람. 옛사람 이런 노래 듣고 막 고통스러워 하면서 맨날 술 먹고 찌질하게 울고 막 눈물 글썽고 이러고 돌아다니는. 꼴보기 싫어. 덕골 보기 싫지. 진짜 꼴보기 싫을 것 같아. 슬픔형이 있고. 두 번째는, 이혼 추진형이 있어요. 무조건 이혼 소송 걸고 빨리 이혼하자 그러고 집 나가서 막 이거 별거한 거라고 주장하면서 파탄 났다고 주장하면서 이혼 소송하는. 지랄 발광을 떠내야 세 번째 유형이 제가 방금 소개하는 이런, 자살쇼 네. 유형. 요 세 가지로 알린다고. 요거 고비 넘겨야 돼. 근데 이 자살쇼 같은 경우는 또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 밤에 갑자기 또 저한테 연락이 와서 문자가 왔어요. 네. 남편이 지금 소주 2병 먹고 베란다에 걸터 앉았대. 뛰어내린다고. 난간에 매달린 거야? 아파트 10층이야. 그래. 그 아내분 보는 데서 계속 저러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맞대. 네. 보는 데서로 계속 그랬대. 그러면 안 죽습니다. 아니라는 거야. 지금 술도 많이 취한 것 같고 뛰어내린다고 빨리. 자기는 그 여자 없으면 못 산다고 뛰어내린다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냐 이거. 네네. 그러면요 절대 안 죽으니까 제 말 믿고 야 뒤져 그러고 현관문 닫고 나오십시오. 네. 그래서 진짜 그렇게 한 거예요. 네. 진짜 그럼 저는 선생님 말씀만 믿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들어오다가 남편 시체를 보게 되면 어떡하지? 접근의 남편 시체는 저기 아니지. 문 쾅 닫고 1층에 엘리베이터 내려서 나가는 순간 떨어져 있겠지. 우와. 그죠? 들어와서 보는 건 아니죠. 뛰어내려. 그런가? 1층에서 발견하는 거지. 근데 당연히 안 죽죠. 그래 나갔어. 제 말 믿고. 아니나 달러 한 30분 있다가 문자가 오더래 남편한테. 네. 그래 내가 죽지는 못하고 얘기 좀 하자. 찌질한 새끼. 그래도 갔대. 갔는데 그렇게 또 이쁘게 또 술상을 싹 치워놓고 또 깔끔하게 청소해놓고 그러고 쪽팔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야. 안 죽어요. 안 죽어. 죽을 사람은 그렇게 안 죽지. 그리고 진짜 죽을 사람은 정말로 진짜 원래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원래 이거 바람이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그럴 사람이니까. 어쨌든 이러한 발광의 단계를 과정으로 보자는 얘기예요. 과정. 우리가 이런 발광의 유형과 단계 같은 걸 알면 훨씬 대처하기가 그렇죠. 수월하겠네요. 그렇죠. 처음에 이걸 당하면은 엄청 당황스럽거든요. 남편이 죽는다 그러니까 막 당황하죠. 근데 그렇죠. 이거를 이미 들으셨으니까 이제 어떤 자살 신용에도 우리가 굴하지 않고 그때 뒤통수에다 딱 한마디 해주면 돼. 그래 야 나도 이혼보다는 사별이 나아. 그렇죠. 뒤져. 야 뒤져. 야 뒤져. 되죠. 뒤져가 아니야. 되죠. 이게 좋아. 너무 웃겨. 죽어 아니야. 이 되져란 이런 표현이 좋아요. 이런 게 팍팍 꽂힌다고. 안 죽어. 팍팍 꽂히지. 오기가 생기지. 오기 생기지.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한 1, 2주 지나고 한두 달 지나면 상간녀가 이제 붙지 않는 것만 확인하면 돼. 이제 확실히 떨어져 나갔다라고 딱 봤을 때 그때쯤 되면은 한 몇 달 지나면 이제 옛날 눈빛으로 서서히 돌아. 이게 중독자가 돌아오듯이. 그때부터 이제 부부 상담이나 그때 뭐 이런 일반적인 상담센터 이런 데를 다니셔도 돼요. 회복이니까. 남편도 이제 그 여자가 존재하지 않는 한은. 근데 상간녀가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그런 상담들은 큰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상담사들이 오히려 이용을 당하는 거지. 어떻게 보면 남편이 그냥 받으러 와 준 거야. 그냥 수습하려고. 네네. 그러면서 큰 소리 친다니까? 그러니까. 그래, 네가 그걸 상담 받자고 해가지고 내가 부부 상담 받아서 뭐 됐냐? 좋냐? 그러니까. 유지를 한다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마약이 아니라 바람은 마약 중독자와 거의 같은 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마약도 못 이기는 바람이라고 제가 이번에 제목을 진 게 그래서 그렇게 진 겁니다. 네네. 예, 그렇게 좀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돌발 질문 해야 되는데? 돌발 질문. 지금까지 보신 것 중에 진짜 남편이 발광 과정에서 자살한 경우가 있었나요? 남편이 발광 과정에서 자살한 경우는 지금까지 제가 13년 동안 정말 수천 케이스를 봐왔지만
있는데 이거랑 관련이 없었던 거야 내가 볼 때는. 이 사람은 원래부터 문제가 있었던. 원래부터 우울증. 네, 원래 딱 한 건 있었어요. 딱 한 건. 한 건이요? 딱 한 건 있었는데 뭐 자세한 건 이제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그건 뭐 자세하게 소개할 건 아닌데 이제 이제 나이가 좀 있는 분인데 이제 가족들도 다 등 돌리고 자식들까지 다 등 돌리고 여러 가지 그게 이제 오랜 세월 동안 네네. 자기의 설 자리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나이는 이제 나이가 많아야 이제 노년기에 들어갔는데 왜냐면 제가 80대 초반까지 상담하거든. 네. 이 바람이 80대 초반에도 바람이 펴요? 바람이 펴요? 아이고 80대 초반에 어떻게 펴요? 안 설 것 같은데. 80대 초반 그 비아그라 약도 있고 뭐 약 먹어가면서 다 피우고 남자들은 성욕이 똑같아요. 남자들은 성욕이 20대나 30대나 40대나 50대나 똑같다고. 근데 다만 기능이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옛날에 70년대 80년대 이 시절에 그 노인들은 기능이 떨어졌기 때문에 뭐 눈으로 보는 걸로 해서거나 이런 걸로만 해소한다고 그냥. 근데 이런 이제 신약들이 많이 개발되고 정력제들이 개발되다 보니까 나이가 70이 넘어도 똑같은 기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약을 먹으면. 7, 80이 돼도 약 먹으면 살까요? 아, 그럼요. 약을 이제 뭐 이제 많이 먹겠죠. 이제 약을 많이 먹겠죠. 그래서 아까 그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이제 그 케이스는 이제 좀 나이가 좀 있는 분이었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한 케이스가 한 번 있었지. 그 이외에 이거보다 더한 자살수, 온갖 자살수 하고 하는 것도 많이 보는데 거의 안 죽어요. 왜냐면 죽는 거는 우울증이 와서 죽는 게 대부분이에요. 하긴 이게 우울증이 걸려서 이제 우울한 거랑 도파민 뿜뿜해서 바람 피는 거랑은 완전 상극인 거죠. 상극인 거죠. 우울한 거는 이 에너지가 고갈돼서 나오는 게 우울증이잖아요. 그래서 그건 딱 보면 증상이 보여요. 만사가 다 귀찮아하고 맨날 침울해져 있다고. 그 기간을 한참 동안 있다가 어느 순간에 조용히 나가서 죽는다고 대부분이 유서 써놓고. 근데 바람은 에너지가 분비가 돼서 나오는 뿜뿜이지, 뿜뿜. 그러니까 에너지 뿜뿜이라고. 그러니까 바람 핀 사람이 죽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단 얘기예요. 근데 아내분이 이제 겁을 먹는 거지. 지금 죽는다고 막 툭하면 막 그러고 죽는다 그러거나 그게 이제 현실 도피형인데 죽는다 그러는 유형이 있고 그것도 또 세분화될 수 있어. 떠나련다. 자연인? 난 산에 가서 자연인이 되겠다. 그건 좋지 뭐. 차라리 자연인으로 사는 게 속은 쓰이는 게 훨씬 낫지. 그 어떤 아내분이 그러더라고요. 남자 55세 넘어가면은 쓸모없다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현대판 고려장을 만들어가지고 남편이 55세 이상 되면은 산으로 보내는 제도를 만들어야 돼요. 그건 이제 전제 조건이 뭐냐면 산에 여자를 안 데리고 가는 전제 조건. TV에 나오는 자연인들은 괜찮아요. 산에 바카스 아줌마 산으로 간다 이제. 그러니까 아니 바카스 아줌마도 일회용이다 괜찮은데 상가녀를 끌고 갈까봐 산으로. 그럼 안 돼. 그러니까 그게 산에다가 수용소를 만들어야겠네 그러면. 그러니까 그렇게 하든지 어쨌든 간에.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 지금 말이 자꾸 새고 있습니다. 어쨌든 자살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리고 자살쇼를 하든 뭘 하든지 간에 일단 그 금단 증상으로 이해하시라. 그리고 제가 이제 상담하다 보면 어떤 아내분들은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냥 어차피 저렇게 바람 피면서 속속일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솔직히 그 말 많이 들어봤어요. 그 말 많이들 하세요. 나가서 되졌으면 좋겠는데 뒤지지도 않는다고. 그러니까. 상간녀랑 같이 차 타고 가다가 사고라도 났으면 좋겠는데 사고도 안 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술 처먹고서는 음주운전 하는데 사고도 안 나고. 최근에 이런 케이스 있었어요. 모텔을 급습했는데 거기서 뛰어내린 거야 3층에서. 그래서 골절당해가지고 남편이 바로 병원으로 실려간 케이스 있어. 강제로 못 만나게 되는 거지. 강제로 못 만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병원에서 거시기 잘라야 되겠다. 그렇죠. 이제 이참에. 예. 아니 근데 또 그렇게 하면 또 아내분도 손해일 수 있으니까. 그거 예전에 인터넷에 나왔잖아요. 이거를 잘랐는데 봉합 수술을 했는데 여자가 한 번 더 잘라가지고 뭐 어떻게 했다고. 아니 그래서 이거 보통 자르는 경우 변기에 넣고 물을 내렸다가 어쨌든 변기에 내리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 해외 뉴스에 나오죠. 네, 종종 나오지. 이해가 가요. 근데 이제 그거는 아내분으로서도 큰 모험이니까. 그거 하면은 무슨 특수상해. 본인도 남편과의 이제 관계를 전혀 못하니까. 특수상해, 무기 가지고 한 거니까 뭐 특수상해. 특수상해 정도 되겠죠. 네, 그렇게. 자, 일단 그렇게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조 고추 만들어서 붙일 수 있나? 모르죠. 이제 앞으로 이제 기술이 발달하면. 기술이 인조 다리 인조 신장도 있고 인조 신장까지 있잖아요. 요즘은 막. 아니 동물의 그렇죠. 돼지의 뭐 그런 걸 이식도 하잖아요. 그러면 돼지 거를 돼지는 너무 부실한데 못 봤는데 그런 말 여기서 편집해야 될 것 같은데. 오케이.
말로 해야 되겠다. 요거는 적당히 이제 적당히 편집을 하든지 살리든지 합시다. 네. 이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너무 피곤해가지고 제가 도파민이 뿜뿜된 것 같아요. 예. 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기억에 남는 건 말밖에 없네요. 네, 여풍당당 바랑 치유센터로 검색해서 네이버 카페에 들어와 주시고요. 요즘 정말 뭐 눈물 나는 사연, 재미난 사연, 또 뭐 온갖 사연들이 또 남자분들도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 이제 같은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얘기를 하니까는 뭐 눈물, 콧물, 뭐 해악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들어와서 사연을 남겨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셔서 우리 방송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